얼마 전에 한국의 1인당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요, 2023년에 일본을 추월할 거라고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전망을 했다고 해요. 정말 90년대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대로 일본이 옆으로 기기도 했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거든요. 8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경제는 엄청났어요.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을 앞선 적도 있었죠. 그러면서 버블이 생기고 이 버블 이후에 일본 경제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일본 경제를 이야기할 때 80년대 이 버블 경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 버블이라는 게 일본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미국도 IT 버블이라든가 리만 브라더스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IMF가 있었어요. 버블이라는 게 사실 일어나는 상황들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좀 비슷한 게 있는 게요. 경기가 한참 호황기를 누리다가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면서 내려간다는 게 문제예요. 보통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쪽으로 투자를 하죠. 근데 이렇게 그냥 투자가 되면 다행인데요. 이게 돈을 더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담보를 잡고 다시 재투자를 하고, 담보를 잡고 다시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요, 계속 올라가다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다시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집값도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해요.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요, 사람들 심리 자체가 일을 하기보다는 빚을 내서라도 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면서요, 이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쭉 떨어지게 되고요, 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히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버블이거든요. 사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그대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버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당시에는 이게 실제로 오른 건지 버블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 올랐던 집값이나 주식 가격들이 다시 조금 내려왔잖아요. 이게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쭉 내려가게 되면 미래에 이걸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일본은요, 문제가 80년대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30년 동안 계속 옆으로 기고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꾸준히 성장을 했죠. 덕분에 이제 1인당 GDP가 만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이 30년 동안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한데요. 시장 상황이나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일단 일본의 대기업들의 몰락이 굉장히 커요. 8, 90년대 소니는요, 정말 엄청난 기업이었어요.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엄청났어요. 근데 소니는 정말 미친 듯이 내려가다가 망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다시 살아나기는 했죠. 다만 그래도 예전의 소니를 생각하면 지금의 소니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애플의 느낌이 옛날의 소니였어요. 근데 이게 소니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일본의 자동차를 보면요, 도요타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자동차는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했고요. 다시 도요타나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과거와 같이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일본의 대기업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커 보이는 이유가요, 좋게 얘기하면 일본 기업들의 장인정신이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오만이에요. 변화에 적응이 느려요. 소니가 커온 걸 보면요, 처음에는 도쿄통신공업 주식회사로 시작을 해요. 근데 창업자가 이 도쿄통신공업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는 세계적으로 크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소니로 바꿔버렸어요. 정말 잘 바꿨어요. 소니는요, 미군들이 쓰는 녹음기를 보게 돼요.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녹음기라는 게 강철 와이어를 쓰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강철 와이어를 썼다? 엄청 무거웠겠죠. 근데 미군들이 쓰는 녹음기는 예전 테이프 같은 거를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쓰는 녹음기는요, 크기도 훨씬 작고요, 무게도 훨씬 덜 나가고 음질도 더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기술력이 그렇게 좋았을 때가 아니니까요. 소니도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면서 무게가 적은 녹음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50kg가 넘던 녹음기를 15kg까지 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녹음기가 50kg가 넘는다는 건 진짜 어이가 없죠. 지금 녹음기는 진짜 핸드폰에 그냥 딸려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가는 상황이라서 사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개인에게 팔지는 못했고요. 방송국이나 학교 쪽에다 팔았다고 해요. 교육용으로 녹음기를 팔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50kg가 넘는 걸 13kg까지 줄여놓았으니까 방송국이나 교육 쪽에서는 잘 팔렸을 것 같아요. 일단 가벼워졌잖아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라디오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다 내놓았거든요. 당시에 미국 시장의 74%가 이미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물론 진공관으로 만든 엄청 큰 라디오죠. 그래서 당시에 주위 사람들이 라디오가 작아졌기는 하지만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라디오를 시장에 내놓아 봐야 실패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요, 오히려 하려는 사람의 의지를 꺾을 때가 많아요.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옆에서 훈수를 두는 거죠. 휴대용 라디오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밀어붙였다고 해요. 라디오 보급률이 74%라고는 하지만 다들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소니는요, 휴대용 라디오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팔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소니는 라디오를 시작을 해서요, TV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파는데요. 기술력에서 경쟁 업체들을 앞서 있었어요. 일단 작고 무게가 덜 나갔죠. 그러다 보니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메가 히트 제품이 나오는데 그게 워크맨이죠. 휴대용 스테레오 카세트 플레이어예요. 이 워크맨 덕분에요, 소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돼요. 소니는요, 전자제품들을 가볍게 만들어서 개인화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이 되지만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점점 내리막길을 타게 돼요. 한순간에 내려와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장인정신이에요. 좋게 말해서 장인정신이고요, 나쁘게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만이에요. 소니의 기술력은 경쟁 상대를 항상 앞서왔어요. 소니는요, 한국의 삼성이나 LG를 경쟁 상대 자체로 보지도 않았어요. 애플도 사실 별 관심 자체가 없는 기업이었죠. 훨씬 작았거든요.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여튼 소니는 이런 업체들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었어요. 기술력 자체가 앞서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기술력이 앞서 있다, 이것 자체가 무너져요. 아날로그 세상에서 경쟁 상대들보다 더 작게, 더 음질이 좋게 이렇게 만들던 게 소니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소니는요, 이 디지털로 바뀌는 상황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브라운관 TV에서 LCD TV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 소니는요, LCD TV를 만들지 않아요. 남들이 다 LCD TV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아직도 브라운관 TV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죠. 장인정신이다 하면서 브라운관 TV를 더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안 팔리죠. 이게 잘 팔리면 말이 안 되죠. MP3가 엄청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니는요, CD 플레이어를 더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게 잘 될 리가 없죠.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소니인데요. 시대가 흐르면서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망해갔는데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소니만 그런 게 아니라 도요타도 비슷해요. 도요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건 하이브리드라는 기술이 전 세계 최고였기 때문이에요. 전기와 휘발유를 같이 쓰는 자동차를 만들면서요, 연비면에서요, 다른 자동차보다 훨씬 좋았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이게 친환경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좋았기 때문에 도요타는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하이브리드 기술이 전 세계 최고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도요타보다는 독일 3사를 더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도요타가 훨씬 더 잘 나가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엄청 성장하기도 했고요. 근데 일본 기업들은 아직도 하이브리드 기술에 집착해서요, 전기자동차를 만들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도요타나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요, 판매량이 나락을 가게 돼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버블이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버블이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이후에 대기업들이 죄다 망하는 상황까지 가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수출이 부진에 빠지고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GDP를 일본을 따라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일본 대기업들의 몰락만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이야기할 때 일본 대기업들의 몰락을 빼놓고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본이 잘 나갈 때 일본 기업들의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렸지만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 일본 기업들의 오만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